학습 내용은 치수에 대한 내용이고 치수 1이 되겠습니다. 치수 개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치수 개요, 치수 스타일, 치수선, 치수 보조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명령 익히기 등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 강의의 달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치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수 개요입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 디멘전, 디멘전이 치수라는 말이죠, 한국말로. 보통 도면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만 입력하면 도면 작성이 끝나게 되겠죠. 실제 도면을 작성할 때 정확한 치수에 따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치수 기입 단계는 도면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또 하나 치수 기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검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치수가 입력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수는 치수 보조선이 있고요. 여기 표시된 그림이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선이 있습니다. 또는 치수선에 화살표가 있죠. 요게 치수선 라인이 되겠죠. 치수선을 디멘전 라인이라고 그러죠. 치수 보조선은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요 분이 치수 보조선이고 치수선이고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치수 문자가 또 있겠네. 디멘전 텍스트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총 4개가 있는 거죠.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표, 치수 문자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걸 많이 보고 계시죠? 치수 문자 디멘전 텍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는 전체 도면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기입해야 되죠. 이게 치수 문자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치수 문자를 똑같이 이렇게 10이라고 이렇게 문자 높이를 표시해도 도면 크기가 커지면 치수 문자가 굉장히 작아져 보입니다.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문자는 유동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잘 맞춰 놨어도 도면 크기가 A4에서 A3나 A2, A1 용지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치수 문자 크기를 키워줘야 되는 그러한 걸 항상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도면을 직접 그려보시면 많이 부딪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치수 문자의 크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조금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 왜냐면 너무 이렇게 도면이 큰 경우를 큰 도면을 보통 모니터 하나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큰 도면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작으면 글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치수 문자를 크게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타낸 치수들은 비교적 화면에 잘 보이죠? 예. 잘 맞게 치수 화살표 치수 문자가 디멘전 텍스트는 잘 알맞게 표시되어 있고 요런 거 같은 게 치수 문자라고 보기보다는 지시선이라고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각도 치수죠. 얘는 지름 치수죠. 예. 그런 거로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못따기 거리 지수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선 디멘전 라인, 치수는 디멘전 텍스트, 디멘전 라인, 화살표, 그리고 치수 보조선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중 두 번째인 치수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0.25mm 이하의 가는 실선으로 그리게 되고요. 선의 양끝 부분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 등의 기호를 붙여 표시하게 됩니다. 외형선으로부터 치수선은 약 10mm의 간격을 띄워서 그리게 되고요. 화살표 등의 기호는 전체 도면과 숫자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모양과 크기로 표시하며 실제 객체 치수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면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치수 문자나 치수 선, 이 디멘전 라인도 또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화살표 등도 또 커져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텍스트 디멘전 라인, 익스텐션 라인이 치수 보조선인데 세 번째 익스텐션 라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확장선이라고도 하고요. 치수 보조선을 치수선을 그리기 위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치수 보조선이 이거죠. 여기서는 치수 보조선이 이거죠. 치수 보조선 이해되시죠? 예.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끝점이나 원의 중심점 등을 지정하여 끌어내어 표현하면 좋습니다. 치수 보조선은 0.25mm 이하의 가는 실선으로 치수선의 직각으로 그리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적당한 각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치수선의 직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직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그런 경우가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살표. 아까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문자 그리고 화살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도면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화살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죠.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여 치수문자나 도면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크기를 조절해.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화살표 크기가. 또 너무 커도 안 되는데 이거를 적당하게 맞춰놨는데도 또 도면의 크기가 커지면 또 화살표가 작아지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의 구성 요소가 아까 치수 문자는 아까 디멘전 텍스트라 그랬고요. 치수 보조선은 익스텐션 라인이라 그랬죠. 치수선은 디멘전 라인이라 그랬어요. 화살표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화살표 에로 뭐 이런 거겠죠. 이 네 가지로 치수는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치수만 명쾌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기입하면 오히려 치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도면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수만 명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수 보조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치수선은 가급적 치수 보조선을 그려서 기입하는 것이 좋은데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 없이 직접 기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리되 교차하지 않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수선이 기울어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맞춰서 그려야 하고요. 다른 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선과 교차해서 외형선이나 다른 치수선이랑 부딪혀서 아예 외형선의 형상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잘못 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피해서 복잡하지 않게, 도면을 복잡해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라고 얘기해요. 지름 치수를 파이라 그러고요. 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R은 레디우스의 약자고 반지름 치수를 나타내죠. T는 두께를 나타냅니다. 요런 표시는 45도 못따기가 되겠고요. 참고 치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35 해놓고 참고 치수 45 뭐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것이 참고 치수가 되겠고요. 구의 지름 치수를 이게 S 지름이라고 표시하고요.
SR은 9의 반지름 치수가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정사각형 변의 치수가 되겠고요. 원호의 치수, 원호의 길이가 되겠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치수 보조기호를 설명드렸습니다. 치수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도면의 크기 변화에 따라서 치수 스타일을 뭐로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을 좀 많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디멘전 스타일이라고도 치셔도 되고요. DST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치수 스타일을 입력하실 수 있는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dim 스타일이라고 치셔도 되는데 현재 치수 스타일을 지정해서 모든 새 치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명령어고요. 화살촉이나 치수 문자, 치수선, 치수 보조선, 맞춤, 1차 단위 등의 특성을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는 도면에서 그리는 제품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도면은 실측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치수 스타일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치수의 숫자 크기도 다양하게 크기를 가감해야 도면의 형상 크기와 대비하여 크기 조절을 통해 뚜렷이 치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 도면의 크기를 이것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수 스타일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유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치수의 형식과 모양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며 치수 스타일에 설정된 값에 의해 치수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은 dim 스타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치수에 연필을 가하는 이런 아이콘으로 생긴 모양을 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dim 스타일 키인 단축 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DST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럼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치수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기 이니셜을 써서 KKJ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요 밑에 KKJ가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 또는 수정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치수 스타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재지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의 이름을 표시하죠. 작성되는 치수에는 현재 스타일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정의된 치수 스타일의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이 스타일이고요. 리스트는 스타일 리스트의 스타일 표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는 스타일 리스트에서 선택한 스타일이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기능이고요. 현재로 설정은 스타일 아래에서 선택된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설정하는 기능인데 작성한 치수의 현재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새 치수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는데 새 치수 스타일 작성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수정은 치수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치수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재지정은 치수 스타일의 임시 재지정 설정할 수 있는 현재 스타일 재지정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비고의 경우는 치수 스타일의 모든 특성을 표시하거나 두 치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는 치수 스타일 비교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치수 스타일 명령은 새로 만들기 n을 치시게 되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new를 이렇게 치시거나 새로 만들기 선택하면 다음의 대화창 새 치수 스타일 작성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 치수를 전체 치수, 선형 치수, 각도 치수,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 등으로 구분해서 치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창에서 수정을 선택하면 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짜 7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7가지 메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선은 디멘전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7개가 이거죠. 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게 되죠. 치수선 관련 옵션을 지정하는데 색상은 치수선의 색상, 치수선을 내가 파랗게 하고 싶으면 색상을 블랙에서 블루로 바꾸면 되겠죠. 선 종류는 치수선의 선 종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선 종류를 두껍게 하거나 뭐 얇게 하거나 선 종류를 뭐 파선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선 가중치의 경우는 치수선의 선 가중치를 지정해서 두껍게 또 가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눈금 너머로 연장은 치수 보조선 너머로 연장될 길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준선 간격은 치수선 치수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설정이고요. 치수선과의 사이 간격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수선 간격이 여기 있죠. 억제는 치수선 표시를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치수 문자를 중심으로 치수선이 억제되겠습니다. 33강 하고 계십니다. 치수 보조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수 보조선은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제가 아까 써드렸었습니다.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수 보조선 관련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선 종류는 아까 치수선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선 종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치수 보조선 2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선 종류를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선 가중치는 선을 좀 두껍게 가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치수 보조선의 선 가중치를 지정해. 아까 치수선에서와 동일한 내용이죠. 치수선 눈금 너머로 연장은 치수선 너머로 연장될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설정하고요. 치수선 너머로 연장될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이거죠. 네.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기준선 간격의 경우는 기준선 치수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설정이고요. 치수선과의 사이 간격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억제는 아까 치수선에서 설명드렸듯이 치수 보조선의 표시를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치수 문자를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구분되어 치수선이 억제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치수를 정의하는 점으로부터 치수 보조선이 그려질 지점까지 거리를 설정하는 건데, 만약 이런 박스에 치수 보조선을 그린다면 치수 보조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원점에서의 간격 띄우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띄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은 치수 보조선의 고정 길이를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호 및 화살표에 대해 알아보듯 화살촉도 포함되는 거죠. 이 선 다음 것 두 번째 치수 스타일 수정 눌렀을 때 선 다음 것 두 번째 것 기호 및 화살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옵션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살촉의 첫 번째 모양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모양을 닫고 채움으로 선택한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화살촉에 이거 변경하면 두 번째 화살촉도 자동으로 변경 안 하고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화살촉의 두 번째 모양을 설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지시선은 지시선에 사용될 화살촉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시선은 치수선과는 좀 틀리죠. 이렇게 치수선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시선은 얘를
이렇게 지시한다든지,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지시선이랑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시선은 뭔가를 좀 설명, 이거를 드릴로 뚫어라,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여기도 화살표는 표시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부품을 드릴로 뚫으라는 거냐 하는 그 부품을 지정하는 화살표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지시선에 사용될 화살촉을 지정하는 것이 지시선이 되겠습니다. 화살표 크기는 화살촉의 크기를 설정하는데, 보통 저는 10, 25 다양하게 써서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화살촉 크기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기호 및 화살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표시 기능이 있는데요. 지름 및 반지름 중심 표시과 중심선의 모양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중심 표시기에 사용될 유형을 설정하고요. 없으면 표식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고요. 표식은 중심 표식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선은 중심 표식을 선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크기는 중심 표식과 중심선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치수 끊기는 치수 끊기의 간격폭을 조정해서 치수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왜냐면 여기에 외형선이 두꺼운 게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 치수를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끊기 크기는 치수 끊기에 사용되는 치수 끊기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호 길이 기호는 호 길이 치수의 원호 기호 표시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앞에 치수 문자는 호 길이 기호 표시를 문자 앞에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위에 치수 문자는 호 길이 기호 표시를 문자 위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없으면 호 길이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때 쓰는 옵션이고요. 반지름 꺾기 치수는 꺾기 반지름 치수의 표시를 조정. 꺾기 반지름 치수는 원 또는 호의 중심점이 이 페이지 바깥쪽에 있을 때 작성하죠. 이게 반지름 꺾기 치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꺾어서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꺾기 각도는 꺾어진 치수의 각도를, 이 각도가 몇 도인지 꺾기 각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꺾기 표시의 높이 비율을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수를 이렇게 꺾어서 이 높이 비율도 또 바꾸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길이가 길 경우에 꺾기 표시를 쓰게 돼요. 선형 꺾기 치수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어요. 꺾기 높이 비율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요. 높이가 1.5가 되라 이런 식으로 높이 비율에 따라 꺾기 표시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문자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구성 요소인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표, 그리고 문자, 텍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문자의 형식은 여기에 있죠. 세 번째, 선에 대해 설명했고,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리고 기호 및 화살표, 그리고 세 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자라고 쓰이는 패널을 클릭하셔서 그 부분에 수정하실 수 있는 대화창으로 들어가셔야 문자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죠. 문자 모양은 치수 문자의 형식과 크기를 조정하는데요. 문자 스타일은 현재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스타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죠. 문자 색상은 치수 문자의 색상을 파랗거나 빨갛게, 이 색상을 바꾸게 되면요, 이 미리 보기에도 색상이 파랗거나 빨갛게 이렇게 변합니다. 문자의 색상이. 요 변하는 걸 보고서 예쁜지 확인하셔서 치수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색상은 치수 문자의 배경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문자 높이는 치수 문자의 높이를 설정. 문자 높이도 화살촉의 높이랑 저는 비슷하게 씁니다.
분수 높이 축적이 있는데 치수 문자가 분수로 표시되는 단위 형식을 선택한 경우 분수 부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능이고요. 문자 주위의 프레임 그리기 기능은 치수 문자 주위의 프레임 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죠. 문자 배치는 치수 문자의 배치를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옵션에는 치수선의 치수 문자를 수직, 위, 아래 뭐 이렇게 또 수평, 중심, 치수 보조선 1, 치수 보조선 2, 뷰 방향,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치면 그런 다양한 명령이 뜨는 거죠.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문자 배치 2는 치수 보조선 안이나 밖에서 치수 문자의 방향, 수평 또는 정렬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옵션에는 치수 보조선 안이나 밖에서 치수 문자의 방향을 수평, 치수선의 정렬, ISO 표준 등의 변경이 가능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문자 배치 2에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한 강의를 좀 끊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번 강의는 바로 여기서 요점 정리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수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깔끔하고 도면이 복잡해 보이지 말아야 되고 등등.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치수 스타일을 입력하는 명령어가 DST 엔터라고 제가 무슨 키라고 단축키를 제가 이렇게 치면 된다고 단축키를 설명드렸었고요. 치수 스타일 명령에 대해 설명드렸고 치수선을 dim 라인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치수 보조선은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익스텐션 라인이 뭔지 치수선이 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어로 구분해서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구별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기호 및 화살촉을 어떻게 크기를 키우는지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중심 표시, 치수 끊기, 호 길이, 기호, 반지름 꺾기 치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호 및 화살표의 선형 꺾기 치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문자 높이 등을 바꾸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역시 또 마지막으로 유명하신 명사의 명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게 있어 승자란 신이 부여한 재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며 그렇게 얻은 기술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자이다. 나는 패배했을 때조차도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다음날 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분 파이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